똑같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성격 특성이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 차이에 영향을 주죠.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애니은 성격 요인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성격 특징은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이 높은 성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신경증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 연민, 불안, 소심한 특성을 많이 보인다는 뜻이죠. 신경증 점수를 일명 심리적 불안정성이라고 말을 하죠. 연구에 의하면 신경증 점수와 스트레스 반응 점수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신경증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일을 할 때도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또 신경이 곤두서죠. 이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일의 결과를 더 좋게 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애님 9가지 성격 중 4번, 5번, 6번은 좀 예민하고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며 걱정과 불안이 높고 또 소심하고 쉽게 이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경증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신경증 검사는 빅5 검사로 가능합니다. 신경증을 측정하는 세부 핵심 요소는 걱정, 분노, 이축감, 열등감, 그리고 심약함이죠. 스트레스를 20년 이상 연구하고 또 강의한 강사로서 신경증 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긍정적 정서 만들기, 부정적 감정 표현 방법의 개선, 또 자신감 향상 방법, 이 3가지 방법 권해드립니다. 첫째, 긍정적 정서 만들기입니다. 신경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정서로는 감사, 용서, 수용, 희망, 이 4가지 감정이죠. 반대말을 통해서 이 감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이죠. 용서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수용의 반대말은 저항과 거부이고 희망의 반대말은 실망과 낙담이죠. 즉 불만, 미움, 저항과 거부 그리고 실망의 감정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 정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긍정의 감정을 가지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좀 불만의 감정이 생기면 그래도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감사, 용서, 수용, 희망, 이 4가지 감정을 가지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좀 자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정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표현을 통해서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 화 안 나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적절히 표현을 할 때 불안과 분노가 조절이 되고 또한 좋은 쪽으로 성화가 됩니다.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과도한 행동이나 주먹을 친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으로 강하게 분출하거나 교묘한 수동적 공격, 비꼬기, 무시, 경멸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서 조절에 좋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실망인지 그 부정적 감정이 생긴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글로 적어보는 방법이 스트레스 관리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 감정에 빠질 때 오늘 친구가 잘못된 정보로 나를 비난해서 화도 나고 실망감도 크다,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 거죠. 이것을 일명 감정일기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글로 정리를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또 부정적 감정을 생산적, 창조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자신감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규칙적인 운동과 셀프 토크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전두엽을 강화하고 자기 통제감과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자신감과 의지력을 키우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자신감 증진 방법으로 셀프 토크 권해드립니다. 셀프 토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준비로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너는 강의를 잘할 수 있어. 너는 계속 노력하면 결국 잘하게 될 거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긍정적 셀프 토크가 필요한 이유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토크를 많이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성격 특징인 신경적인 특성과 그 개선 방법으로서 긍정적 정서 만들기, 감정 표현 방법의 개선, 자신감 증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다루었습니다. 심리학 강의하는 동찬입니다. 감사합니다.